이 월세 투자의 취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빨리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.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혹시라도 대출 실행을 할 수 있다면은 건수를 빨리 늘릴 수도 있는데, 대출 실행을 연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3건 연속으로 실행을 하면 신용이 떨어져서 대출을 못 받아요. 그래서 빨리 하는 거가 뭐 불편할 수도 있죠. 그 생각이 선생님하고 좀 달랐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. 저는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 싸게 받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해요. 그리고 투자 목적에 있어서 선생님은 지금 시점에서 많이 담아놔야 된다라는 관점이면 당연히 선생님처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. 경매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. 좀 그래요? 네, 어떤 좀 부분이 좀 그래요? 올라간 것 같은데. 왜냐하면 흑자가가? 허그에서도 너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 때도 5%였지만 지금은 5%도 한 2, 3% 되려나요? 전반적으로 너무 또 경쟁도 과열되는 것 같고 이제는 투자금을 좀 넣어야지 낙찰을 될 것 같습니다. 그 분위기 아닌가요? 전 요즘 그렇게 경매 분위기가 좀 과열됐다고 확실히 작년보다는 보고 있는데 아닌가요? 작가님 또 다른 물건을 보시니까 그 물건들은 또 아직 왜냐면 영향이 없을 수도 이게 있고.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. 선생님이 느끼는 분위기도 잘 맞겠죠. 근데 선생님이 주로 공략하는 거는 하자 없는 물건. 그렇죠. 그리고 서울의 하자. 서울이어야 되고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 밖에 끝까지는 제가 안 봤고 지금 네. 서울에 어떻게 보면 불법 없고 다세대된 상가 건물도 아니고 하자 없는 물건을 하니까 서울 쪽에 그거는 확실히 지금 경쟁률이 올라왔는데 약간 벗어나면 그쪽 경쟁률은 제가 또 자세히 안 봐서 예를 들어 뭐 약간 광주나 뭐 이쪽으로 간다든지 하면 또 똑같을 것 같긴 하는데 그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항상 저는 노력하려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1, 2년 들은 거라기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얘기를 항상 저는 듣는 것 같아요. 네, 많이 들으시죠. 그러면 요새 되게 올라서 비싸다, 경기가 좀 과열돼 있다는 얘기는 언제 어떤 시기든지 저는 좀 듣는 것 같아요. 그게 꼭 선생님이 좋은 깨끗한 서울에 전세받기 수월한 빌라 그런 것만 했기 때문인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. 내가 입찰을 했을 때 얼마나 낙찰 확률이 높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직접 느낀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니까. 또 한편으로 듣는 거는 뭐냐면 꾸준히 오늘도 낙찰 받았다고 연락 오시는 분이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하니까 나는 뭐 비슷하구나 라는 느낌이긴 해요. 네. 선생님 또 누구보다 부동산에 대한 촉과 감이 좋으신 분이니까 이제는 좀 멈춰야겠구나 라는 느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선생님은 이 풀피는 이제 잠깐 멈추고 보증보험이 만약에 126%에서 갑자기 115% 떨어지면 어쨌든 11%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확보해놔야죠. 물론 뭐 대출을 내야겠지만 지금 뭐 한 4억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건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계속 그냥 얘기만 나오는 상황이니까 근데 됐을 때 최소한 파산되면 되니까 이제 멈춰야 될 것 같고 숫자를 늘리는 건 이미 좀 많이 늘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휴식 타임이 왔습니다. 그래요. 쉬지도 않고 달려오셨으니까 정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지 않을까.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월세는 2개 정도 해보니까 만족스럽지 않았다, 선생님한테. 투자금이 생각보다 들어가더라. 늘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늘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 계산해보니까 매번 8채? 저는 딱 작년을 완전 기회로 봤었기 때문에 그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선생님은 빨리 했어야 하는 게 조금 더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. 빨리 낙찰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전 조금 느껴지거든요. 이 월세 투자의 취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빨리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.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혹시라도 대출 실행을 할 수 있다면은 건수를 빨리 늘릴 수도 있는데, 대출 실행을 연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3건 연속으로 실행을 하면 신용이 떨어져서 대출을 못 받아요. 그래서 빨리 하는 거가 뭐 불편할 수도 있죠. 그 생각이 선생님하고 좀 달랐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. 저는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 싸게 받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해요. 그리고 투자 목적에 있어서 선생님은 지금 시점에서 많이 담아놔야 된다라는 관점이면 당연히 선생님처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, 어떤 투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부와 자유를 향해 가는 것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자유를 향해 가는 게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. 저는 월세 20만 원, 30만 원 모아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런 시기가
어떤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덜 예민한 것 같고 그렇죠. 지금 선생님도 달리다가 그게 나는 조금 불편한 거예요. 빌라 월세 임대업에 대해서 저는 접근하는 것 자체가 나 월세 많이 모아가지고 먹고 놀아야겠다 나중에 이런 관점이라기보다 저는 제 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일 수도 있고 내가 예측을 해서 움직여서 잘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고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외부 정책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멈추게 된다 그러면 좀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긴 해요. 속도는 어쩌면 월세로 늘리는 거는 느릴 수도 있겠지만 투자금 모아놓은 게 소진이 될 거고 내가 노동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버는 소득까지 넣어서 투자를 이어서 가다 보면 시간에 있어서는 느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아예 시작할 때부터 와이프한테도 올 딱 4월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. 왜냐하면 올 4월 공시시가는 오를 거다. 서울 무조건 오를 거다. 난 전세가 오른다고 보기 때문에 공시시가가 몇 년간 계속 떨어졌잖아요. 작년까지도 계속 떨어졌거든요. 떨어지다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난 이제 여기서 샀는데 오른 순간 샀을 때부터는 또 요만큼이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제 입장에서는 와이프한테 내가 가정사를 다 포기하겠다. 와이프한테 아예 그렇게 하고 대신에 약속을 했었습니다. 올 4월까지만 난 하겠다. 대신 미친 듯이 하고 끝내겠다. 약속을 애시당초 받고 시작을 했던 거고 딱 이제 4월이 됐는데 생각보다 강서구가 한번 더 떨어졌거든요. 강서구가 공시지가가 전 오를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. 왜냐면 강서구가 워낙에 또 이제 경매 물건이 많았었으니까 그 외에는 다 올랐어요. 양천구도 오르고 구로구도 올랐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강서구 화곡동 좀 한번 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예 기한을 딱 박아두고 요 기간까지가 딱 기회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리스크가 있는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더 투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저는 이제 월세 투자의 최대 장점이 어떻게 보면 계속 모아가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하는 투자는 정말 리스크는 큰 투자거든요. 이게 풀피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제 돈도 아니고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거고 제가 하는 투자는 무조건 전세가 올라줘야 되거든요. 전세가 떨어지면은 저는 무조건 망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딱 작년이 바닥이라 봤기 때문에 완전 올인을 했던 거고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했고 올 4월까지 했고 이제 한두 채 더 받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그냥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물건 마무리하고 14채로 끝낼 것 같습니다.